자, 우리들이 닮고 싶은 사람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방송은 오늘이 8월 14일이고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유공자분들 청와대에 초청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말 듣고 감동했습니다. 왜 우리가 가끔씩 방송할 때 그런 이야기 엄청 했잖아요. 독립운동하면은 가난하게 살잖아요. 심지어는 탄압받아 박정희 같은 친일파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나온 이야기가 그거죠. 독립유공자는 3대까지 예우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들의 정서와 감정이 똑같은 사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요. 그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단 말은 그 독립운동을 할 때 우리 그 사람들을 그만큼 일제가 집요하게 쫓아가지고 그 가족들을 비롯한 친척들한테 엄청난 어떤 피해를 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독립운동했다고 하면 그 집안 자체가 망한다고 할 정도였잖아요. 그렇게 얻어낸 독립인데 그 독립을 탄압하고 자기들끼리 그 친일로서 배를 불렸던 애들은 지금도 2대 3대가 잘 살고 있는 게 정설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런 역사가 지난 50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게 화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 박근혜, 김무성. 그렇죠. 네. 엄청나죠 그런 사람들.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박정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친일파 정권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가 그 후손들이 사회에서 거의 묻혀 지낼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박정희 시대에는 알게 모르게 안기부의 탄압이 많이 있었거든요. 중정에. 그래서 중정이 요시찰 인물로 감시도 하고 했었어요. 독립운동가 집안을. 그래서 묻혀 지낼 수밖에 없었고 어떤 좋은 번듯한 직장 갖거나 좋은 그 학교를 교육을 받기도 기회가 이미 박탈돼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집안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장준하 선생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장준하 선생님 장남도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과 충성스러운 일본의 장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장준하 입장에서 박정희를 그냥 버릇지 취급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인 거지. 아무리 나는 못 살아도 돈이 없어도 너 같은 너 따위와 거나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박정희가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동아시아 3국을 뭉쳐서 생각해 놓고 보면 북한이나 중국인 경우에는 그 당시에 친일파에 대한 철저한 색출과 거기에 대한 처벌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자주적인 국가를 이뤄갈 수 있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처음에 이 독립되고 해방이 됐을 때부터 그러한 작업을 하나도 진행을 못했다는 거죠. 외세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우리 내부에서의 사분 오열로 인해 가지고 독립에 가장 그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려 정권을 잡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일제 그 친일파 세력들하고 손을 잡아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류가 처음 시작된 게 이게 50년을 그대로 흘러내려온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가 트윗을 올린 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진을 2장을 올렸어요. 하나는 엄청나게 삐까뻔쩍한 높은 담이 있는 집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시골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혀져 있는 집이었는데 당연히 그 삐까뻔쩍한 높은 담벼락의 집은 친일파 후손의 집이고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지붕은 독립운동하셨던 분의 집으로 이렇게 2장을 딱 비교해서 올렸죠. 결국 우리는 아직까지 독립을 못한 거예요. 일제로부터. 그렇잖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내심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시는 게 보훈 정책 제대로 하겠다거든요. 박근혜 때까지는 보훈 정책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북한과 싸운 사람들만 지켜 세워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독립운동은 결국에는 그쪽 세력들의 어두운 그림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지켜 세울 수가 없었어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까지도 다 빨갱이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활지원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500여 원 정도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오늘 했고요. 영구용 태극기를 택배로 보내줬다는 얘기가 이게 오늘 화제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까지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가에서 어떤 그 명예 개념으로 태극기를 보내주고 그랬었나 보죠. 근데 그걸 택배로 보내줬다고.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소름이 쫙 돋는 게 우리 미국 영화 보면 그렇죠. 외국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죽으면 그 군대에서 와서 성조기를 이렇게 막 전달하는 직접 와서 하잖아요. 유해하고 유품 이렇게 그러게. 박스 해갖고 오잖아요. 네, 오잖아요. 이렇게 성조기를 찾아오잖아. 전달을 하는데 난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택배가 뭐야. 그리고 그 연평해전 때 중상 입었던 문병옥 일병
이분의 전역증이 등기우편으로 왔다고. 아 진짜 이건 진짜 그 부모님은 얼마나 그 가슴이 터지겠어요. 그거. 그런데도 왜 관련되어 있는 무슨 그 보수 단체들 보면은 박근혜 이명박 엄청나게 좋아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난 고엽제 전후에 아 그 진짜. 고엽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인데 청구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한테 겨누는 놈들이야. 그러니까요. 당신들이 받았어야 될 참전수당, 생명수당 또는 사후에 받았어야 될 장례비까지도 퉁쳐가지고 수십조 원을 해먹었다고 같이 참전했던 해병 사령관이 고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아직도 거기 가서 빌붙고 거기를 찬양할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세뇌돼버린 건데요. 그중에 가장 더 핵심적인 이야기 마차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2년 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해 후손들이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보훈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박수 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임시정부가 1919년에 수립이 되고 나서 100년 만에 98년 만에 처음 나온 발언이에요. 지금 계속 건국축 논란이 이런 거였잖아요. 예. 1948년 8월 15일이라고. 그래서 그 전에는 한국 정부가 없었다. 그렇죠. 상해 임시정부나 3.1운동 같은 거를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 해댔죠. 전 정권의 사람들이. 2년 뒤에는 그럼 100주년 기념식을 하면 이제는 건국절 논란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찌중기라는 프로그램에서 구한말 역사, 그러니까 삼국 역사에 대한 내용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임시정부, 그 당시 임시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이 됐는가에 대한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는요 자료가 없어요. 국내 임시정부에 있는 요인들이 어느 정도 사람이었고 이게 없고 오히려 중국에는 그게 기념관 같은 형태의 그 관 안에 그쪽에 중국에 번역돼 있는 것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료와 사료를 담고 있더라고. 그게 중국도 임시정부의 역할을 인정을 하고 항일 투쟁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걸 기려주고 있는 입장인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공론화조차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공식화되어 있는 자료가 없다니까. 그래서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찾아보니까 다 중국에서 보관이 되고 있더라고. 독립유공자 15,000명 정도 계시는데요. 생존해 계신 분이 58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야 엄청나네요. 진짜 다 돌아가셨네. 다 돌아가셨네요. 그렇겠죠. 연세가 많이 드셨을 테니까. 저는 이 독립유공자가 우리가 왜 15,000밖에 안 될까라는 부분도 문제가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좌익으로 활동하셨거나 해방 이후에 뭐 북한으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중국 내에서 귀화를 하고 거기 남았던 사람들은 지금 독립유공자에 다 빠져 있다니까. 혹시 그 이번에 고려인 인터뷰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제외 동포들은 한국말을 해. 고려인들만 못해. 학살당했기 때문에 조선인이라는 고려인이라는 거를 숨겼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국이라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에 가까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만 한다 그러면 법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을 해야 된다. 예산을 다툴 일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 뭔가 효도와 비슷한 느낌. 보훈처와 관련 정부 부처가 함께 보훈 보상체계 개선 반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초대됐네요. 네, 이날 오찬에 독립유공자와 유족 154명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직접 포상을 받는 친수자 10명,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47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명,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3명 등 총 24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김복동 할머니시거든요. 네. 그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사실상 무릎 꿇고 있죠. 할머니하고 김정숙 여사의 그 따스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사진 하나 찍혔는데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박근혜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눈높이를 맞추는 네. 그 태도 자체에서 진심이 우러나는 거죠. 사실 아까도 조금 송 작가님도 얘기하고 했지만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일제시대 때 할 때 대부분 많은 독립지사들이 만주하고 우슬리스크 뭐 이런데 러시아 쪽하고 이런데 연해주 쪽에 많이 분포되어 계셨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연해주나 러시아 쪽에 그 당시 소련이죠. 그쪽에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그 소련에 의해서 강제 이주 정책으로 고려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많이 쫓겨나고 강제 이주를 시베리아죠, 당하고. 시베리아. 예, 시베리아 쪽에서
그쪽으로 많이 쫓겨나고 그러면서 맥이 많이 끊기고 언어도 잃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제 3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좀 줄 수 있게 생활비를 준다든지 하겠다라는 정책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만주나 이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뭐 고려인 조선족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신청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독립 후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돈보다도요 명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은 살기 힘들어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의 자손이야라는 명예를 준다는 거는 이분들이 지금은 가난해도 마음은 크게 먹고 사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2차 대전이네 뭐네 해가지고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자기 나라 국민들 데려가는 정책들이 있었어요. 우리 그 고려인 인터뷰도 나오잖아요. 독일이나 일본 이런 사람은 자기 나라 사람이라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바로 다 데려오는 네. 그런 정책은 못할 지연정이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현실화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잠시 후에 올게요. 자, 우리들이 닮고 싶은 사람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방송은 오늘이 8월 14일이고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유공자분들 청와대에 초청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말 듣고 감동했습니다. 왜 우리가 가끔씩 방송할 때 그런 이야기 엄청 했잖아요. 독립운동하면은 가난하게 살잖아요. 심지어는 탄압받아 박정희 같은 친일파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나온 이야기가 그거죠. 독립유공자는 3대까지 예우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들의 정서와 감정이 똑같은 사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요. 그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단 말은 그 독립운동을 할 때 우리 그 사람들을 그만큼 일제가 집요하게 쫓아가지고 그 가족들을 비롯한 친척들한테 운동가 집안을 그래서 묻혀 지낼 수밖에 없었고 어떤 좋은 번듯한 직장 갖거나 좋은 그 학교를 교육을 받기도 기회가 이미 박탈돼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집안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장준하 선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장준하 선생님 장남도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과 충성스러운 일본의 장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장준하 입장에서 박정희를 그냥 버릇지 취급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인 거지. 아무리 나는 못 살아도 돈이 없어도 너 따위와 건나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박정희가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동아시아 3국을 뭉쳐서 생각해 놓고 보면 북한이나 중국인 경우에는 그 당시에 친일파에 대한 철저한 색출과 거기에 대한 처벌이 뒤따랐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피해를 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독립운동했다고 하면 그 집안 자체가 망한다고 할 정도였잖아요. 그렇게 얻어낸 독립인데 그 독립을 탄압하고 자기들끼리 그 친일로서 배를 불렸던 애들은 지금도 2대 3대가 잘 살고 있는 게 정설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런 역사가 지난 50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게 화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 박근혜. 김무성. 네. 엄청나죠 그런 사람들.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박정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친일파 정권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가 그 후손들이 사회에서 거의 묻혀 지낼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박정희 시대에는 알게 모르게 안기부의 탄압이 많이 있었거든요. 중정에. 그래서 중정이 요시찰 인물로 감시도 하고 했었어요. 그 이후에 또 자주적인 국가를 이뤄갈 수 있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처음에 이 독립되고 해방이 됐을 때부터 그러한 작업을 하나도 진행을 못했다는 거죠. 외세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우리 내부에서의 사분 오열로 인해 가지고 독립의 가장 그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려 정권을 잡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일제 그 친일파 세력들하고 손을 잡아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류가 처음 시작된 게 이게 50년을 그대로 흘러내려온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가 트윗을 올린 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진을 2장을 올렸어요. 하나는 엄청나게 삐까뻔쩍한 높은 담이 있는 집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시골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혀져 있는 집이었는데 당연히 그 삐까뻔쩍한 높은 담벼락의 집은 친일파 후손의 집이고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지붕은
독립운동하셨던 분의 집으로 이렇게 두 장을 딱 비교해서 올렸죠. 결국 우리는 아직까지 독립을 못한 거예요. 일제로부터. 그렇잖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내심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시는 게 보훈 정책 제대로 하겠다거든요. 박근혜 때까지는 보훈 정책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북한과 싸운 사람들만 지켜 세워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독립운동은 결국에는 그쪽 세력들의 어두운 그림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지켜 세울 수가 없었어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까지도 다 빨갱이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활지원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500여 원 정도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오늘 했고요. 연구용 태극기를 택배로 보내줬다는 얘기가 이게